프랑스인 아내는 요즘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한국인 남편이 의심스럽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가는 오늘 그 비밀이 풀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막상 도착한 아내는 잠시 후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이네스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이네스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믿음직스러운 한국인 남편 수연 씨가 있는데요. 수연 씨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 약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나이가 있으신 한 남성분이 제가 판매하지도 않았던 약을 들고 오셔서 저에게서 산 것이니 환불해달라고 하시더군요. 프랑스에서는 판매할 때 판매자를 다 기록해두기 때문에 확인을 했으나 그 약을 판매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있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더더욱 아니었죠. 저는 이 약국에서 산 것이 아니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여기가 맞다며 저와 실랑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한 동양인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는 마스크를 한 채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을 걸려는 순간 시비를 걸었던 손님이 이번에는 동양인 손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바이러스가 아니냐는 둥 아시아인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는 둥. 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더니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시비를 걸던 남성이 눈치를 보더니 온갖 욕을 하더니 나가더군요. 솔직히 저도 동양인이 기침을 하니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닐까 걱정스러웠거든요. 제가 눈치를 보고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동양인은 걱정 말라며 마스크를 제대로 벗더니 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을 구매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피부에 없던 여드름이 올라왔다면서 말이죠. 남자는 피부에 관심이 없을 거라는 제 편견을 완벽히 무너지는 일이 그날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약국에서 파는 화장품이 유명해서 관광상품이 화장품일 정도입니다. 저는 여드름에 효과적인 화장품을 추천해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남자가 다시 약국에 나타났어요. 저번과 같은 시간에 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뺨을 보여주더군요. 많이 가라앉았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 김에 고마움의 표시로 커피라도 사주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어떤 남자가 약사에게 뜬금없이 고마움의 표시로 커피를 사겠어요. 저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호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음 날 제가 쉬는 날이라서 만나기로 했죠. 그렇게 그와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니 불어도 잘하고 저랑 생각도 맞는 사람 같았어요. 그는 영화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예술에 관련된 부분도 잘 알고 있었죠. 한국인임에 불구하고 프랑스인의 정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서 마치 프랑스인과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특히 운명을 믿는다는 것이 저랑 비슷한 사람이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제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계기로 저와 수연 씨는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이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수연 씨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 이미 수연 씨와 결혼식을 진행 중이더군요. 그가 하는 일들은 항상 뭔가 빠르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어요. 그와의 결혼 생활도 너무 빨리 정한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그와의 시간을 보내면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한 지 2년이 되던 해, 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심지어 남편과 있을 때도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죠.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무기력증이 저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는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이유로 그냥 제 증상을 내버려뒀어요. 알고 보니 그건 임신 증상이었는데 제가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아기가 저에게서 떠난 후였죠. 저는 수술을 받고는 일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 모습을 보고 힘들어했기에 저도 기운을 내고 싶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매 순간 눈물이 나오고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저를 위해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죠. 저는 솔직히 탐탁지 않았어요. 한국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오직 한 명, 남편뿐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더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의욕이 없었지만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한국에 가기로 결정한 순간 남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있을 때는 핸드폰을 보지 않던 사람이 수시로 확인하고 통화도 잦아졌죠. 저는 그가 의심스럽기까지 했어요. 제가 모르는 비밀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그를 계속 믿기로 했죠. 그렇게 수연 씨만을 믿고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따로 신혼집이 없기에 시댁에서 잠깐 같이 살기로 했어요.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 첫 발을 디딘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남편은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제가 뭘 하고 있냐는 물음에도 잠깐만이라는 간단한 말을 할 뿐이죠.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 앞장서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한국에 온 이유도 남편만 믿고 온 것이었는데 잘한 일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핸드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는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도대체 어느 틈에 저희가 이렇게 멀어진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과 저는 항상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왜 집으로 빨리 안 가냐고 했더니 며칠은 호텔에서 쉬자고 하더군요. 짐도 많고 시댁으로 짐도 보낸 판국에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남편이 밉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 생각하고 호텔에서 푹 쉬기로 했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할 때 돈을 내지 않길래 제가 뭐라고 했더니 이미 결제가 완료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택시를 미리 불러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한국에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프랑스의 택시는 아직까지도 현금만 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한국의 택시는 카드도 쉽게 받아주시고 미리 결제도 가능하니 지금도 탈 때마다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호텔에서 하루를 묵게 된 날도 남편은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저는 결국 그에게 핸드폰으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번 들여다보기도 했었는데 한국어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야기를 하는 식이라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일을 구하지 않았으니 일은 아니라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내일이면 알게 될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한 채 피곤해서 빨리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쯤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오니 매일이 정신없음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집 근처에서 남편은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시부모님인 줄 알고 냉큼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전혀 아니더군요. 시부모님은 결혼식에서 본 적도 있고 영상통화를 한 적도 많거든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고 집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텅 빈 집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있으니 좀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아직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았죠. 남편은 저에게 집을 둘러보라고 하더니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다 할 말도 없이 자신의 등 뒤에 세워두더니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한국어를 멈추고 저에게 웃으면서 빌린 것이긴 하지만 우리 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사인을 한 것이 집 계약서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건 그 후였죠. 제가 당황한 채 서 있자 남편은 핸드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그동안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한국에 가게 되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공항에서 핸드폰을 본 것도 택시를 부르기 위함이었고 프랑스에서 계속 핸드폰을 본 이유는 괜찮은 집을 찾아보기 위함이었어요. 청소업체도 불러놨으니 굳이 저희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너무 지쳐 보여서 신경을 쓰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알아서 처리했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저는 그의 배려에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그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죠. 저는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은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 있는 프랑스에서 한국 어플로 집을 알아본 것이었으니까요. 그것 외에도 새로운 일자리도 알아보고 장도 볼 수 있고, 한국에서 살다 보니 크고 작은 일들을 핸드폰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최첨단 시대에 들어와 있는 기분입니다. 현재 저는 좀 더 마음이 안정되면 일도 구하고 새로운 생활에 더 적응해 나갈 예정이에요. 저를 위해서 애써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한국에서 평안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떠나갔던 저희 아기도 다시 찾아와 주겠죠? 한국에서는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네스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